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평가하기 문항들이고요. 상당히 좀 많은 문항들을 좀 잡아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시죠. 두 번째 단원 방정식 단원에서의 대단원 평가하기. 자, 6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ax 미지수 많습니다. 그죠?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의 플러스 a제곱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수 m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표현이죠. 항상 중근을 가진답니다.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때 실수 a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니까 이런 방향이면 우리가 해석 방향이 좀 독특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해석을 어디서부터 끌고 오냐면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앞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항상 중근을 가진다면 그때 m값에 관계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중근이니까 그 녀석 판별식은 0을 얘기하는 거고 중근을 조건, 그죠? m값에 관계 없다라는 건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문자 m의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인 상태에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해 보세요 라는 말. 근데 봤더니 여기요 1차항의 개수에 2가 뽑혀져 있어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4분의 D부터 출발. 자, B-는 마이너스의 m 플러스 a지만 그냥 m 플러스 a를 제곱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대로 주시고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요 전체니까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2m의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라고 조건 제시하면 되겠고요. 이 식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이 있는 것 더하기 m이 없는 것은 0으로 조건을 분리. 자, 그럼 보시죠. 여기 m제곱에 빼기 m제곱 사라지고요. 2a m이니까 이 녀석 2a는 여기 오시고요. 그 상수항에 a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은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이랑 죽을 것 같네요. 그럼 뭐 a가 다 사라지네요. 그죠? a제곱 빼기 a제곱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는 2m만 플러스 2만 여기 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빵입니다. 따라서 네가 m값에 관계 없어지려면 m에다 뭘 대입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해지려면 m에 대한 개수만 지금 빵을 만족하면 되니까 그때 a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하지만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단순히 풀렸지만은요, 저 해석의 방향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7은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거기에 두 근을 알파근, 베타근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럽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거기다 플러스 14분의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의 알파 요 값을 구하렴. 자, 좀 따로따로 처리할 예정. 자, 너를 봤더니 두 근 알파 베타라고 나왔으니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최고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 부호반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을 부호반대하니까 플러스 2 되고요. 또 알파 베타의 곱관계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예분의 예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하나 더 합니다. 여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저 녀석은 우리가 역수합이라고 역수근의 합이라고 정리할 거고요. 저 녀석도 공식을 드렸습니다. 역수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 이랬거든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녀석은 역수근이니까요. 그 녀석은 예분의 예에다가 부호반대합니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근의 합은 예분의 예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마이너스 7분의 2 됐습니다. 플러스 여기 있는 녀석 정리해 보니까 14분의 알파 베타란 공통인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 묶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나머지 한 괄호 안에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쉽게 사는 여기서 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곱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2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7, 2니까 14분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 그 녀석은 마이너스 7분의 9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면 편리한 그런 팁, 힌트, 역수근의 합 너입니다. 어떤 녀석이 역수근의 합이냐면 이 녀석을 얘기한 거고요. 자, 9번까지 보셨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치우고 가죠. 또 여러 문제를 좀 다뤄야 하는 것만큼 문제 풀이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네가 x축과 또 다른 직선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네가 x축과도 접하게 되고요.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뒤쪽으로 좀 빼볼까요? 너가 얘와 x축도 접하고요. y는 2x 플러스 1과도 접한답니다. 즉 여기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실수 a, b 값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해보죠. 일단 너가 x축에 다음에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은 빵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너하고 접한다라는 거를 지금 첫 번째, 너하고 접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너하고 x축이 접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녀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빵은 무슨 근을 갖는다? 그 녀석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린 판별식으로 끝장을 내니까 판별식은 빵이다. 그럼 판별식 빵인데 1창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럼 4분의 d로 가시죠. 그럼 짝수 판별식 b-는 a가 되니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하니까 b가 곧 빵이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관계식을 얻었고요. 저 녀석이 어떻게 써질지는 두 번째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너하고 너를 연립시켜 놓은 그런 방정식 역시도 판별식이 또 빵이다 이거죠. 접한다라고 했으면 그 녀석 판별식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는 너라고 써보는 거죠.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는 2x에 플러스 1이 되신 거고 이 녀석의 판별식이 빵이라고 정리를 할 거니까요. 이항 정리 해보겠습니다. x제곱에 이게 마이너스 2x로 오네요. 그럼 2로 한번 묶죠. a 빼기 1에다가 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로 왔으니까 는 빵. 자, 저 녀석에 대해서도 또 판별식이 빵입니다. 4분의 d가 빵이죠. 그럼 a-1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1인데 그 녀석이 빵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최종 어떤 두 식을 얻었던 거냐면 이 식과 이 식을 얻었죠. 그런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연립방정식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빵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b 대신에 여기서 나와 있는 a제곱이라는 녀석을 넣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b 넘겨보니까 a제곱은 플러스 b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여 여기 있는 b 대신에 a제곱을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에 빼기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하니까 플러스 2가 빵. 그러면 a는 1. a가 1이니까 제곱한 녀석이 b. b도 1 하고 되어서요. 문제에서 난 a 플러스 b는 최종 저들을 더한 2라고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2차 함수와 직선은 판별식으로 판단하게 되시는 거죠. 접한다. 판별식 빵이다. 너하고 너가 접한다. 그래, 너의 판별식 빵이다. 너하고 너가 접한다. 그래, 너는 너라고 주고 판별식 빵이다. 됐습니다. 2번 보셨고요. 잠깐만. 11번을 안 보고 그냥 넘어왔네요, 여러분. 11번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이 얘기가 먼저 선결됐으면 얘기가 조금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y는 k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접하도록 하는, 제가 접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좀 구해주세요, 이럽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또 교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너하고 너가 접하도록 하는. 그럼 너하고 너가 접한다는 얘기는 너는 너,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썼을 때 그 녀석 판별식이 빵인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한번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너, 사실 이 녀석이 이렇게 대입되어 들어온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kx 제곱 빼기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항 정리하시면 k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1은 사라지면 되니까요. 플러스 k는 빵이 된 거고요. 네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판별식은 빵을 쓸 건데 여기가 짝수네요. 그러니까 4분의 d로 해보면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요거의 절반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빼기 ac 그랬더니 빼기 k제곱은 0을 만족하면 되겠고요. 그럼 뭐 k제곱은 1인 거죠? 그럼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든 실수 k의 합은 그대로 빵을 만족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에 이어서 12번 문항도 같은 느낌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라고 보시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2차 함수가 등장하는 순간 우린 언제나 그 최대 최소에 대한 물음이 또 생겨나니까 최대 최소 쪽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13번. 거의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끝문항까지는요, 다 합니다. 24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할 게 많네요. x값이 1부터 3까지 인 범위에서 2차 함수 y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8ax에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요. 너의 최대값은 라지m이라고 하고 최소값은 스몰m이라고 해서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랍니다. 그때 실수 a, b에 대해서요. b 빼기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때 단서 조항으로 뭐가 있냐면요. 요 a는 0보다 작대요. a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래프 꼴은 결정해 준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일단 저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가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녀석의 그림을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 나와 있는 저 2차 함수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하죠. 자, a로 묶어봅니다. a로 여기까지 묶으니까요. x 뭐시기 제곱 준비하시고요. a 빠졌으니까 여기는 빼기 8x잖아요. 빼기 8의 절반이 들어오니까 빼기 4. 그럼 저기 뒤에는 마이너스 b 그대로 상수항 내려오고요. 그럼 이제 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4, 4, 16a가 추가로 생기죠. 16a라는 녀석은 사라져야 되니까 빼기 16a가 뒤에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를 전개하면 이 식과 똑같은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표준형이 된 거죠. 따라서 너는 추계방정식이 x는 4인 거죠. 추계방정식 x는 4. 자, 이제 그림 그리러 가봅니다. 너에 대하여 x값이 음수니까 위볼록한 근원함수 모양을 준비를 해두고 자, 그래서 여기에 추계방정식 x는 4인데 이 다음의 함수는 1부터 3까지만 정의된 겁니다. 따라서 3 왼쪽에 있고요. 1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나와 있는 여기에서의 y좌표 f3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fx라고 지정해 봅니다. fx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요. 요때 y 값이 최소값인 거죠. 그 최대값은 f3, 최소값은 f2이 되니까 그러니까 a, b 값 찾을 수 있는 거죠. 식 두 줄 발생했으니까 f3 3 대입해 보니까 9a, 3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38, 24a, 9a 마이너스 24a, 15a가 되네요. 마이너스 15a에 마이너스 b는 최대값 2라고 하셨으니까 2 된 거고. 자, 최소값은 1입니다. 그럼 개수합이죠. a에다가 빼기 8a,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네요. 마이너스 7a의 마이너스 b의 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6. 따라서 지금 연립하시면 그냥 a, b 값 얻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연립 빼봅니다. 마이너스 15a 빼기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8a가 그 녀석이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8이 되었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a에다 마이너스 1 어디다 줄까요? 여기다 줄까요? 여기다 줄까요? 15 빼기 b가 2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3. 따라서 b 빼기 a의 값은 너 빼기 너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12. 됐나요? 어디가 이상한데요? 뭐야? 어디서 잘못 썼어? a가 마이너스 1. 그럼 15 빼기 13. 아니, 빼기 13이 아니라 그냥 13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13에서 빼기 마이너스 1 한 거니까 이 녀석은 14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b 빼기 a는 그래서 14.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물음은요. 지금처럼 이제 그림 그리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핵심이 되는 거냐면 대칭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잡고 그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 최대 최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합니다.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수가 나오는 단원마다 항상 2학년을 가셔도 그렇고요. 최대 최소에 대한 물음이 나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x3승 더하기 x2승. x3승 더하기 x2승에 ax는 0. 자, 저렇게 줬고요. 저기에 0이 아닌 두 개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0이 아닌 그런 두 개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는 5를 만족하는 경우일 때 실수 a 값 좀 찾아달라 이럽니다. 자, 0이 하는 두 개는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계수 관계 유도하는 거죠. 그죠? 알파근 베타근 등장하시면 근계수 관계. 지금 여기에서는 x라는 공통인수로 묶여지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a는 빵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는 너는 빵에 그 두근이 알파근이고 베타근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두근의 근계수 관계 합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분의 너 부호반대 마이너스 1 곱관계 알파 베타는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A가 되시고 그다음 저기 있는 추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합곱 저건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파 빼기 베타는 5 뺐는데 양수가 되었으니까 지금 알파가 더 큰 상태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곱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한테 요걸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변형식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풀이는 식의 변형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식변형 가십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이고 요거 5거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은 마이너스 5 제곱해서 25 더하기 4알파 베타 하면 되는군요. 그럼 저기 있는 4알파 베타로 우리가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를 만들어야 돼? 알파 베타가 X니까 는 지금 알파 베타만 찾으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파 베타는 답이 뭐야? 와씨 이제 뭐야? 실수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 얼마야? 4, 6, 24 빼기 6이면 되나요? 그러네요. 이거 마이너스 6이면 되네요. 6, 4, 24. 25 빼기 24가 1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다. 변형식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찾아도 돼요, 여러분. 방향이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너하고 너가 직접 알파 베타를 찾을 수도 있죠, 연립하면. 그죠? 요들을 연립해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하시면 2알파 좌변이고요. 우변은 4가 되니까 그때 알파는 2. 알파는 2가 되었으니까 베타는 빼기 3. 그러면 알파 베타 A는 그렇게 해서도 마이너스 6. 이렇게 뭐 두 가지로 최종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집어넣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많이 찍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설명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빠르다 생각하시면 좀 천천히 플레이어를 재생을 해주세요. 뚜루뚜뚜뚜뚜 14번까지 보셨고요. 15번 갑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역시 여러분 3차 방정식의 한 혹은 오메가인데요. 3차 방정식 x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메가 3승 플러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분의 2 이렇게요. 오메가 3승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분의 2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저와 같은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억은 오메가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 녀석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외웠다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이었냐면요, 그래요, 저거 이거의 근이 오메가니까요, 오메가의 3승은 1 이거고요.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이라는 최초 요 녀석들 정도는 몽땅 다 암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결국은요, 한 근에 대한 얘기인데 그 근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차수를 낮추셔야죠. 자, 너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처럼 써보겠습니다. 너를 너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너 오메가 3승 이 녀석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목과 나머지니까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직접 나눗셈 하시면 사실 몫이 오메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혹시나. 자, 너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럼 목 오메가 곱해주는 거죠. 그럼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빼주시니까 요래 빼면 오메가 제곱 빼니까 사라지네요. 결국 오메가 제곱만 남는다 이건가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요?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곱해서 해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빼면은 굉장히 간단해지네요. 자, 그럼 너한테 몫이 뭐였냐면 이거죠. 오메가 플러스 나머지는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거 분의 2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나? 어디서 문제를 잘못 쓴 느낌인데, 아휴, 이게 잘못 썼네요. 3오메가 제곱이에요. 이러면 답이 지저분하게 나와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여기 2오메가 제곱입니다. 바꿔주겠습니다. 2오메가 제곱. 자, 따라서 우리는요, 요 부분이 빵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빵 곱하기 오메가 해봤자 빵. 그럼 분모는 이 녀석 지우고요. 분모는 아주 간단해졌죠. 2오메가 제곱밖에 안 남아요. 분의 2. 따라서 2오메가 제곱분의 2가 되었으니까 약분 털어버리시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요.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라니까 1은 다시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주셔도 되는 거고. 따라서 이 1을 오메가 3승 그렇게 놔두시면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오메가 2개 지우고 하나 남으니까 정답은 오메가 2번에 있군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4차방 정식이에요. 두근을 뭐라고 주셨고요. 나머지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그래요. 알겠어요. x 4승 더하기 a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1x 플러스 b는 빵. 여기에 두근이 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그런 경우일 때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저기는 4차방 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뜯어질 거죠. 그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근의 합이라는 건 이거 근계수 관계로 해결 가능하지 않나? 방정식만 내가 찾아낸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돌려가는 게 좋겠고요. 근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 그럼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요 녀석을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x 마이너스 1이 인수니까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인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거다. 우리는 이렇게 눈치챌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나는요 이렇게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식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인수정리의 조립제법 하는 그런 느낌이죠. 2차식 찾아내기만 하면 저기에서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 괜찮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1AA, 11B. AA가 두 개 있는 게 맞나요? 맞네요. 1AA, 11B 준비해 두고요. 오호호호호. 이렇게 붙이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1배.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로 납니다. 이렇게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해 a-1 부호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니까 1 부호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1에 더하니까 10 부호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10 더하니까 b 빼기 10이 곧 나머지. 근데 첫 번째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너로 나눴을 때 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 빵인 걸 압니다. 따라서 a는 10이라 b가 10이라는 것도 뭐 문제 풀 때는 지금 뭐 이쪽에 물음은 없으니까는 안 찾아도 되겠지만 찾아지고요. 다시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러면 너로 나눈 몫이역인데 그 목을 요 목을 다시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1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최종 나오는 그 나머지가 뭐가 되냐? A 플러스 11이죠. 근데 그 녀석이 뭐인 걸 또 알아요? 빵인 걸 또 알죠.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그때 나오는 A 값은 빼기 11. 그럼 빼기 11 집어넣으시면 빼기 11 들어가니까 너 녀석이 x제곱에 빼기 11의 x 빼기 10은 10인 거고요. 아우, 이 녀석이 저기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2차식인 거죠. 그래 놓고 그러니 너한테 는빵 붙은 여기에 두 근의 합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예분의 2의 부반대 1분의 마이너스 11의 부반대 11이라고 정답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것처럼 연속해서 하는데 그때 의미를 잘 살피시면 너로 나눈 목, 그 목을 다시 너로 나눈 목, 그 녀석이 2차식 됩니다.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뚜샷 뚜뚜뚜뚜뚜뚜뚜뚜 17번. 다음 연립방 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답니다. 오직 한 쌍의 해. 그렇게 되도록 실수 A 값을 찾아주셔라. 그래요. 자, 연립방 정식의 모습 확인하니까 x-2y는 3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라고 하고요. 저 녀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요. 그럼 난 일단은 뭐야 1, 2차 연립방 정식이니까 그 풀이에 충실하게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럼 다음을
여기에서 1차 관계식을 뽑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식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y 이항되어서 2y 플러스 3을 x 대신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x 자리에 이렇게 대입되면 우린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자, 그러니 2y의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너 제곱 시켜보시면은 전개 쭉쭉 해보니까 4y제곱인데 y제곱 더해서 5y제곱에 1차 4, 3, 12y에 상수항은 플러스 9가 되고요. 거기다 빼기 a 붙여서 빵 이럽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저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라면 일반적으로는 두 쌍의 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1, 2차 연립이. 근데 오직 한 쌍의 해니까 여기서 나오는 y 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중근이죠. 그죠? 따라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만 하겠네요. 그런데 y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은 0을 만족하면 되겠고, 짝수 판별식 가보니까 b-는 6이죠. 66에 36 빼기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분배하세요. 마이너스 5고 45에다가 플러스 5a가 빵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나요? 마이너스 9에다 플러스 5a가 빵, a 값은 5분의 9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값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이때 a가 5분의 9가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y 값은 하나밖에 안 생겨. 따라서 x도 하나밖에 안 생겨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5분의 9로 4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신발번. 자, 신발번 부등식이 있어요. 좀 까탈스럽죠.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그 수행평가로 서술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하시거나 그동안이면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그냥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요 반드시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수행도를 평가하게 되니까 꼭 잘 체크해 봅니다. 자, 저걸 만족시켜주는요 그런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보시네요. 자, 그럼 그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절대값을 다루는 원칙이 필요한데요. 절대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원칙.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나오든 함수에서 절대값이 나오든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나오든 항상 다음에 원칙을 따라가면 되겠는데, 제1원칙은 뭐냐면 저 녀석이 빵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쪼개.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부호를 판독하여 붙입니다. 부호 붙여인 줄 압니다. 하지만 부호 붙여라고 쓸래요. 부호 붙여. 세 번째는 쪼개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는다. 그래서 해 찾기. 자, 이렇게 3단계로서 항상 다루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원칙 기억해 주세요. 범위를 쪼개. 네가 빵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 부호 붙여.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아. 자, 가보죠. 자, 그러면 너 빵이 되는 그 순간과 너 빵이 되는 그 순간이 각각 마이너스 1이고 2죠. 그죠?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그럼 수직선에다가 그 녀석을 범위를 한번 표현을 해봐요. 이건 요따가 할까요? 문제 풀이 공간도 부족하니까. 자,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요. 라는 얘기는요, 요렇게 세 범위로 수직선 x의 값을 나눠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때 네가 첫 번째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 여기가, 세 번째 구간 해서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1대. 그럼 두 번째는 x가 요 가운데 낀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이쪽 구간이니까 크거나 같을 때 지금 등호는 어느 쪽에다 주고 있냐면요. 작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다 안 주고요. 이게 크다라고 읽는 부분에다 등호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는 다음처럼 세 범위로 나눠놨으니까 자, 범위 쪼갰잖아요. 요 녀석을 이제 뭘로 바꾸냐면요. 그냥 괄호로 바꿔요. 그러고 부호를 붙여요. 자, 괄호 바꿉니다. 2에 x 플러스 1. 자, 지금 풀고 있는 이 녀석은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 세 번 풀어야 되는 겁니다. 3개 준비합니다.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1보다 크거나 같다.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배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3개 준비하시고요. 부호 판독해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호 판독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x는 빼기 2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빼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빼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그거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붙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붙으니까 플러스 3x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x가 한 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더하기 1은 플러스 1 플러스 0 빼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붙입니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는 붙여봤자 어차피 안 바뀌어요, 여러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여기서는 3 정도 대입합니다. 3 양수 플러스 안 붙여요. 3 빼기 2 플러스 1 오케이 플러스 안 붙여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나눠진 범위에서요 다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범위 부호 붙여봤잖아요, 그죠? 쪼개진 범위에서 이제 해를 찾아요. 풀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x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마팔 넘어가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냐면은요,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난 이런 범위에서 해를 찾을 건데 정답이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저 범위에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해가 없음. 두 번째 요영역도 풀으니까요. 2x에 더하기 3x 좌변 5x 되시고요. 플러스 2에다가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4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4 넘겨서 5 되실 거고요. 5x가 5 이상이다. 그럼 x는 1 이상이다. 그랬는데 우리 범위는 네가 그냥 또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답을 찾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답을 찾았는데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이구, 그럼 x는 이렇게 써야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영역까지만 답으로 인정한다. 여기 됐고요. 다시 이 부분 또 풀어보니까요. 2x에 빼기 3x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6 하니까 플러스 8이 그렇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8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부호 처리해주면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1 곱하면서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또 역시나 네가 그냥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답을 찾았는데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런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며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은요. 요 구간에서는 답이 없었고요. 요 구간에서는 여기고 요 구간에서는 여기예요. 그래서 너 또는 너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봤더니 정답이요. 2보다 작은 것까지 근데 2부터 포함하여 7까지 그럼 이 말은 1부터 7까지란 얘기와 동일하죠. 그죠? 1 이상 2보다 작은 것까지 근데 2부터 다시 포함해서 7까지 그러니 최종 1부터 7까지 모두 다 오케이. 따라서 최종 정답은 x는 1부터 7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런 정수의 x 개수는요 1부터 7을 셈하는 거죠. 1, 2, 3, 4 5, 6, 7 오케이 7개 됐습니다. 7개라고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들이 일목나연하게 계속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부등식에 대해서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은 이런 원칙으로서 다뤄내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투사를 시킵니다. 알겠죠? 그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문제가 바뀌어도 이 원칙들만을 지켜서 첫 번째 범위를 쪼갠다. 두 번째 부호 붙입니다. 세 번째 쪼개진 범위에서
해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쪼개진 범위에서 해 찾기 해서 좀 주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루루 뚜루 뚜루. 가봅시다. 19번. 자,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4가 0보다 크다. 저 녀석에 해가 없도록 그런 실수 a의 범위를 정해달라. 그럽니다. 자, 2차 부등식이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저 녀석을 죄다 함수로 끌고 가고 방정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갑니다. y는 너시기라는 녀석 2차 함수고요. 그 녀석이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 너 x축이죠. x축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보다 큰 부분이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래요. 그럼 크다라는 건 우리 이 부등을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2차 부등식에서 위쪽 이렇게 읽었죠. 위쪽. 뭐예요? 그러면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요. 라고 읽는 거야. 자, 그러니 최고차항의 개수에 a가 붙어 있는데요. 그럼 저 녀석 지금 a의 조건을 하나도 안 달아주셨으니까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겠냐? 양수이면 이런 세 개 모양이죠. 이렇거나 이러거나 이러거나. 그럼 몽땅 다 x축보다 위의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아유,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인 구간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다 해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a가 0보다 작은 쪽을 살피시면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그림, 한 점 만나는 그림, 안 만나는 그림을 놓고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부분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여기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고요. 위에 부분 없어요. 만족합니다. 없어요. 만족합니다. 따라서 너의 판별식은 0이 되신 거고 너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인 거니까 이 둘이 다 되니까 결국 저 문제 여기다 쓸게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판별식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짝수입니다. 어우, 좋아요. 4분의 D로 가시죠. 그럼 짝수 판별식 B-는 1이니까 B-제곱 1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하시니까 마이너스 A 분배돼서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그럼 요거 최고차항 계수에 음부호 있는 거 싫잖아요. 마이너스 1 싹 곱하면서 양수로 바꿀게요.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예요? 자, 뭐 답이 뭐 이래 또 뭐. 자, 그럼 저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클 때는 경계점의 바깥에 쓰는 거죠. 경계점은 네가 빵 되는 그 순간이고. 그러니까 빵 되는 저 2차 방정식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a란 녀석은 이거 짝수예요. 짝수 공식 씁니다. a 1분의 1 빼기 4 마이를 가지고 빼기 4의 절반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b 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빼기 너 곱하기 너 그럼 5죠. 아, 이렇게 됐네요. 경계점의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네요. 너를 경계점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잠깐만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쓸게요. 2 마이너스 루트 5가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쪽이니까 작은 거보다 더 작은 a와 큰 거보다 더 큰 a의 범위인데 여기 등호 같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등호 붙이시면 끝.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맺히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조건이 a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이거는 양의 범위잖아요. 그죠? 안 되죠? 너인 겁니다, 너인 거. 따라서 그 정답 a는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게 씁니다. 그림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2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다가 일정한 폭의 길이를 만듭니다. 한번 해보죠.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대요.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여기가 10m, 여기도 10m. 자, 거기에 뭐 길을 만든대. 이렇게 길 만들러 가보죠. 이렇게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어 내겠대요. 그래서 꽃밭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외한, 여기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입니다.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폭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폭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 x 처리하시면 되니까 폭을 x라고 주시면 여기도 x, 여기도 x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저런 도형 만나봤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 옆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길은 여기로 오는 거죠. 자, 이거 위로 붙여요. 그럼 여기 길은 이 밑으로 오죠. 이거 갖다 여기 딱 맞게 붙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길은 요 끝에 x만큼 생긴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죠. 얼마예요? 10 빼기 x. 여기도 10 빼기 x. 그렇네요. 자, 그러니 10 빼기 x, 10 빼기 x에 해당하는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됐습니다. 10-x의 제곱이 64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2차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죠. 자, 단 저기서 x값을 설정을 했는데요. 모든 활용에는요. 범위가 필요합니다. x는 길이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이 전체 길이가 10이니까요. 따라서 너는 10보다 작다라는 요런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너 전개하시면 2차식인데 x제곱이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는 64, 경계점이 얼마야? 네가 제곱이 64가 되는 경계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10-x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8이네요.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8이거나 아니면 빼기 8이거나. 그럼 10-x가 8이 되기 위한 그런 x값은 2, 빼기 8이 되기 위한 x값은 18. 자, 우리는 크면 경계점의 바깥쪽에 답쓰게 되어 있으니까 x값은, 그런 x는 2보다 크다. 아니, 잠깐만. 이 경계점이 얘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겠네요. 경계점이 2하고 신발이었으니까. 그럼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18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요 범위에서만 하는 거니까 18보다 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보다는 작은데 0보다는 큰 x다라고 우리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래서 뭐 굳이 한글로 옮긴다라고 하시면은 뭐 0m 초과에 2m보다 작아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여기 등호가 붙어 있었어요. 등호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도 등호가 생기네요. 이렇게. 아이고, 실수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됐습니다. 반드시 저기 이런 범위 잡는 거에 주의하십니다. 저게 지금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거에 대한 키가 됩니다. 쫙 20번 됐고요. 이제 몇 문제나 남았나요? 한 4문제 남았나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와우, 아주 빠릅니다. 보통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에 7문제, 8문제? 그 문제 개념부터 설명하면 막 그렇게 걸리는데 빨리빨리 좀 문제만 풀었더니 여태껏 수업 시간에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물어봐요. 오케이. 모든 정수 x값들의 합. 자, 첫 번째 봅니다. 절대값의 2x-1은 1보다 크다. 두 번째 2x 제곱의 마이너스 11x의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각각을 따로 번호를 줘보죠. 위에 거 기역번 부등식, 밑에 거 니은번 부등식 따로따로 분 뒤 안쪽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과 같은 녀석은요 경계점의 바깥쪽 쓰면 되는 거죠. 자, 기억번 써보겠습니다. 2x-1은 경계점은 1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한 번은 작을 때 다시 경계점 1에 대하여 저 녀석이 더 클 때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풀어내니까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2x는 0보다 작은 거고 결국 x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2가 되고요. 그럼 2x는 2보다 크다 나누면 x는 1보다 크다가 되네요. x는 1보다 크다. 너 또는 너 라고 기억번에 정답 됐어요. 다시 이제 니은번 풀어보니까 니은번은 자, 저 일수분해 가능하죠. x 2x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5를 어떻게 뜯을까요? 여기다 5에다가 여기 1 주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x 됐네요. 자, 지금 2차 부등식이 작다라고 하니까 경계점의 사이에다 답을 써야 돼요. 경계점은 5하고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작으니까 왼쪽, 5는 크니까 오른쪽 x 안쪽에다가 바릅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니은번에 해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부분을 정답으로 선정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게 0보다 작은 쪽에서 얘랑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1보다 큰 거랑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드릴까요? 수직선 그리면 이래요. 요거 한 번에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꽤나 있어요. 자, 지금 경계점이요. 0과 2분의 1, 1, 5.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0과 2분의 1, 1, 5가 있는데 기억번 해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작아, 1보다 커. 기억번 0보다 작아, 1보다 커. 이게 기억번의 해고요. 그 다음 니은번의 해는 2분의 1부터 5까지입니다. 2분의 1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니은번의 해가 생겼으니까 저 연립부등식의 해는 겹치는 영역이죠. 그럼 여기만 겹쳐 있잖아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게 속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수는 2부터 5까지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되니까 7, 7, 14라고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절대값 부등식 다루는 게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절대값이 우변에 숫자만 저렇게 존재하면 크면은 경계점의 바깥쪽, 작으면 경계점의 안쪽. 이런 2차 부등식 답 쓰는 원리랑 똑같아요. 양수,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그 경계점에 대한 작업만 그대로 하십니다. 뚜루리 짠. 세 문제 남았습니다. 22번이요. 22번 좀 풀이가 필요한가요? 그럼 여기다 한번 풀어보죠. 22번. 공간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거기에 두근이 알파근, 베타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시 또 2차 방정식이 있대요.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또 플러스 b는 빡. 자, 거기의 두근은 여기에 두근은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랍니다. 자, 이걸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위에서 보니까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여기에서 두근 알파 베타가 던져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알파 베타는 얼마야? 당연히 근계수 관계적으로 문제는 유도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빼기 3의 부호반대니까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분의 4 그대로니까 4죠. 아,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요. 너의 두 근이란 녀석이 3이 근이고 4가 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두 근의 합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과 4가 근이 되었으니까 그때 A와 B 값을 찾으라는 그런 문항에 최종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괄호 1번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시죠. 또 근계수 관계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냈으니. 자, 그럼 또 두 근의 합은 3 더하기 4
7이란 녀석이 얘분의 얘 부호 반대하니까 2에 2에 플러스 1. 따라서 A는 얘가 6이 되면 되니까 A는 3이면 되겠네요. 그럼 또다시 곱으로 들어가 봅니다. 곱. 너 곱하기 너 3, 4. 10이란 녀석이 얘분의 얘. 그대로 B. B는 그냥 10이네요. B는 12. 문제가 뭐야? B제곱 빼기 A제곱. 예. 너 제곱에서 너 제곱을 빼려. B를 제곱하면 144인데 빼기 A는 9가 되니까 문제 뭐 숫자가 이렇게 큽니다. 135가 되겠습니다. 정답. 22번 근계수 관계만 차곡차곡 들어가시면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또 아니죠. 괜찮습니다. 할만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디오 잘 들어가고 있구나. 자, 항상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이든 2차 부등식이든 그 녀석들은 죄다 방정식과 결부지어서 근계수 관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 내용 정리 잘 해두시고요. 23번 갑니다. 자, y는 이런 식이네요. 마이너스 2a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3. 저 녀석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저기에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y는 문제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을 묻는 거군요. 자, 네가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있었을 때요. 그때의 최소값은 m이랍니다. 최소값이 m. 그래서 나한테는 a 플러스 m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단 a는 양수. a는 0보다 큰 양수 조건 안에서. 자, 가보죠. 너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거 위로 볼록한 녀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시죠.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머식이 제곱됩니다. 마이너스 2 묶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a만 있죠. a의 절반 2분의 a. 자, 그 뒤에 상수항은 빼기 3 그대로 내려오고요. 아직 요 상수항 때문에 같지 않으니까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너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없애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a제곱. 자, 이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꼭지점에 너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위로 볼록하다 그런 얘기니까. 위로 볼록하다. 근데 여기에 y좌표가 너니까.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그럼 양변에다 2 곱해주면서 a 제곱 정리합니다. 양변에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 제곱은 마이너스 2고요. 넘어가시면 a제곱은 4요. 그런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a는 양수. 그러니 a는 2라고 결정. 자, a값 2라고 찾아놨습니다. 그럼 여기 던져 넣어 보니까 그럼 그 식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빼기 3이고요. 자, 우리는 어쨌든 찾았어요. a값이 2인 거예요. 2. 여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너 다시 표준형으로 변형하는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a가 2니까 1의 제곱. 다시 2 들어가니까 4. 2분의 4는 2. 마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림은 이렇게 위로 볼록해지는데 더 구체화된 거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범위는 마3부터 0까지래요.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마3 여기부터 2간격이에요. 마3. 그리고 0은 마이너스 1로부터 0간격이죠. 아니, 1간격이죠. 그러니까 좀 덜 가면 되겠네요. 그림은 이렇게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때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낮은 높이. 그럼 요식 F라고 얘기하면은 F에다가 빼기 3 바른 게 최소값이 되는 거네요. 최소값 F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훅 넣으면 마 3, 마 2 제곱해서 4, 마 8 빼기 1 마이너스 9가 됐고요. 따라서 이제 A 더하기 M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 더하기 너에서 그 정답은 마이너스 7.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7. 자, 문제가 뭐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있습니다. 오호, 예. 이게 뭐인가요, 지금? 부피 96이니까 저에서 3차 방정식의 활용이군요. 또르른. 라스트 문제. 여기에 여기가 14, 여기가 10인데요. 그 안쪽에다가요, 뭐 XX 길이를 갖고 있는 그런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가 다 XX래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XX. 자, 그렇게 잡아줬을 때 부피가 96 세제곱센티미터인 상자를 만들겠대요. 저 녀석 부피 96 CM3 세제곱센티미터. 예전에 어느 누가 이거 제곱센티미터인데 CM2 이렇게 읽더라고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CM3.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부피 96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접혀. 이러면 뭐 일종의 좀 모양새가 이렇게 될까요? 이런 모양을 굳이 그려낸다면 요런 모양의 무슨 물바지 같은 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얘가 접혀서. 그러니까 그 x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죠? 이거 지금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저런 녀석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이게 밑넓이잖아요. 그죠? 밑넓이. 그리고 높이는 x죠. 이게 접혀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 가로를 뭐라고 두냐 그랬더니 14에서 x 빼고 x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높이는 10에서 xx 빠지니까 여기 높이도 10 마이너스 2x. 그럼 부피식 세울 수 있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너 곱하기 너에다가 높이 곱하려면 14 마이너스 2x 곱하기 10 마이너스 2x에다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써본 거였으니까요. 지워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좀 식에다가 여러분 이걸 일일이 잘 풀어서 정답 찾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얘는요, 꼭 그 정답이 실수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 하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 찾습니다. 자, 여기 공통으로 있죠. 2 밖으로 빼냅니다. 2 탈출. 그러면 2. 여기서 2 탈출. 2 나와. 그럼 밖으로 4가 되죠. 4에. 이 녀석 좌변에다 쓸게요. 4 곱하기, 이 녀석 x도 앞으로 다 끌겠습니다. 그럼 2 나왔으니까 7 빼기 x. 2 나왔으니까 5 빼기 x. 그 녀석 96. 그럼 양변 이제 4로 나눌 수 있죠. 나누기 4. 4 잘라보니까 x 곱하기 7 마이너스 x 곱하기 5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4 잘라서 24. 자, 그때 x 뭐 돼야 되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좌변을 이렇게 몽땅 곱하기 꼴로 표현했잖아요. 인수분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24는 뭐 곱해서 나와? 뭐 4 곱하기 6 24? 아니 뭐 8, 3, 24? 이런 녀석 등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되는지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넣겠습니다. x에다가 1부터 발라내 볼게요. 그럼 1 넣으시면은 1 곱하기 7 빼기 1, 6 곱하기 5 빼기 1, 4. 우와씨, 24 딱 나왔어요. 더 이상 풀 거 없습니다. 1이죠. 따라서 그 x값은 1이라고. 근데 저기에서 이제 범위도 하나 필요한데요, 여러분. 항상 저런 활용을 풀면은 범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범위는 이거예요. 내가 저 x를 이용해서 표현한 이게 미세 가로, 미세 세로인데 이것들이 다 양수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14 빼기 2x 0보다 커야 돼. 10 마이너스 2x도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넘기니까 2로 나누면 7x죠. 그러니까 x는 여기서 7보다 작다라고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 2로 나누면 x는 5보다 작다죠. x는 5보다 작다.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 우리는 x는 5보다 작아.
근데 길이를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0보다는 크다. 이런 조건 안에서 정답을 찾았는데 이런 녀석은 조건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매기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미래 문제 대단원 평가 문항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